자, 오늘 배웠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한번 금방 기억날 거예요 아마. 자, 84페이지에 보면 행정형벌 보죠. 행정형벌. 자, 뭐 칠판에는 안 쓰겠습니다. 자, 1-1하면 금쟁이. 자, 금쟁이 일단 형벌을 한번 구분하기 전에 금쟁이가 3-3하고 1-1이었었죠. 3-3하면 어떻게 됐어요? 3-3 증직상투, 증서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투기조장, 미등기전매 중개, 전매 제한되고 중개했었죠. 1-는 매무수가 있었죠. 중개대상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은 건 명용, 그 다음에 또 보수, 초과수수, 그 다음에 또 거짓언행 이렇게 했었죠. 근데 3-3에 무검과 두 개 올려놓는다 그랬죠. 금쟁이다가 무등록, 거짓부등록 이렇게 되죠. 자, 이제 1-1은 이 금쟁이다가 세 가지 더 기억하라 그랬죠. 뭐 기억하라 했어요? 양도되어 나오면 1-1. 그 다음에 또 이중 나오면 1-1.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명칭 섞거나 광고하면 1-1. 조금 기억나시죠? 이거 몇 번 들어야 돼요. 몇 번, 이거 달달달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외우려면, 벌칙이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그 개론 하나 더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 시간에 자꾸 한 번씩 들어보면 눈에 익혀집니다. 자, 보죠. 그러면 134페이지에 보면, 자, 국민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 징역부터 1천원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이상사무소 소속, 이중소속이죠. 1-1. 자격증 양도, 1-1. 이중 등록, 1-1.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이걸 줄이면 무등록이라고 그랬죠. 무등록은 어떻게 된다? 3-3이죠. 이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상에 중개업무 개시, 중개업무, 이거 뭐예요? 빌려준 거죠. 성명상에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양도대한 거죠. 예, 그럼 형벌 1-1. 뭔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국민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격끼리 묶은 것은 이중 등록, 이중하고 중개사무 개설 등록 1-1. 직접거래 3-3. 이제는 여러분들 그것만 하면 쭉쭉쭉 체크를 나갈 거예요. 자, 이동이용위한 임시중개사물. 예, 상대등록 취소 형벌. 이거 임시중개설물은 어디에 걸려요? 이중 임시중개사물 설치했다면 이중 사무소에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중 사무소 연결하면 뭔다? 1-1. 자, 그 다음에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 1-1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판자 3-3. 등록하자면 중개업 무등록이죠? 3-3. 그러면 니은과 미음이 뭐고요? 3-3이고 나머지는 기억, 디귿, 리을이 1-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찍어가면서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자, 132페이지 보죠. 136번. 네? 뭐, 연습하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기억, 디귿, 리을. 그럼 같은 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럼 됐죠? 네, 그럼 됐습니다. 가면 나가는 겁니다. 네,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보면. 공부하다 보면, 헷가닥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근데 새하얘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뻔히 알았던 것도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자, 130번 보죠. 국민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전원 벌금의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자, 자격증 양대여 1-1이죠. 등록증 양도 1-1. 이중 등록, 직접 거래, 예, 천막 그 밖에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자, 임시중개설물은 뭘 생각하시라? 예, 이중사무소. 자, 이 임시중개설은 뭐라 그랬어요? 임시중개설물이 소위 말하는 천막사무소, 파라소 사무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있어요?
분양사무소 떴다방 있죠? 분양하는데 그러면 내 사무실이 있고 또 내가 거기다 천막 차려놓으면 이게 이중사무소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기억하라? 이중사무소로 기억하라. 자, 그럼 137번 7번 보죠. 국내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전화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그런 것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개사 명칭 사용한 자. 이거 뭐예요? 아닌 자가 명칭. 이러면 되죠? 아닌 자가 명칭. 자,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중으로 등록. 예, 1-1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중개사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자, 이제 거기다가 정보공개 위반과 비밀준수 위반 추가되는 거죠. 자, 일단 정보공개 위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1-1이죠.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3-3 이렇게 되죠. 자, 답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138번 문제 보죠. 자, 국내사법령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지 않은 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 개시 업무 위반 개시하지 않은 자. 100만 원. 네, 100만 원. 자, 연수교육 정당 소유 시 받지 않은 자. 연수교육 위반 예, 500만 원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 500만 원,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소속공개사가 500만 원이었죠. 자, 그다음에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 사용하지 않은 자. 요거 명칭 사용 위반이죠. 명칭 사용 위반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다음에 5개월 근무 관리법 5개월 근무에 성명 표기하지 않은 자, 거짓 표기한 자 1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139번에 보면 국내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가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등록증 게시하지 않은 경우 누구의 의무인가를 일단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돼요. 누구의 의무예요? 게시 의무. 개업공개사 거죠? 그럼 개업공개사 건 누구죠? 개업공개사 건은 누가 부가징수예요?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 자, 부가징수권자 잠깐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가징수하는 게 뭐 있었어요? 거래정보사업자하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누가 부가징수한다? 국토교통부장. 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누가 한다? 국장이. 그 다음에 또 협회 인간 누가 해준다? 국장이.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는 게 있어요.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는 거, 시도지사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연수교육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격증 미반납.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어디다 반납하라 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 미반납. 예를 들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다. 시도지사죠. 자, 그러면 국장 2개, 그 다음에 시도지사 2개, 그리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이에요. 다시 한번. 국장 누구? 국장이 부가징수하는 거? 거래정보하고 협회. 거래정보하고 협회. 둘은 누가 부가징수한다? 국장이.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자격증 미반납자. 시도지사가 반납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연수교육 실시권자 누구?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죠? 자, 2개. 그리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이에요. 자, 보죠. 그러면 등록증 게시, 이건 개업공개사 의무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고, 이전신고 등록관청이죠. 자, 그 다음에 명칭에 사무소 공제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개업공개사 거죠. 개업공개사 거니까 등록관청.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보장하면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거 누구의 의무예요? 중개가 완성되면 보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증서사본 교부해주라 그랬죠. 이거 누구의 의무? 개업공개사. 그러니까 부가관청은 등록관청이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정보망 이용 및 정보망 제공 방법부터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 운영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거죠. 거래정보사업자 거는 누가? 국장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40번. 국내사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소속공개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금액까지 기억하세요. 자, 얘는 500만 원 과태료.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하지 않은 개업공개사 휴업신고 의무 위반 휴업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이죠. 자, 다시 한번 1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제 1-라고 3-3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5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보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까 쓴 거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연수교육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이 지도감독 위반은 누구 거라 했죠? 거래정보사업자 거와 누구? 협회 거죠. 협회 거 있었습니다. 자, 운영 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 다음에 해임 요구에 위반했을 때. 그래서 자, 운영 확인 연수 지도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임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본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외운다고 외우지 말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암기법 한번 하긴 하지만 눈에 자꾸 익혀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법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요. 암기법까지 깨워 맞추기 시작하면 이거 한 문제 갖고 3-4분 걸려요. 그리고 이 암기법만 딸딸딸 외워놓고 다른 과목도 이런 거 아마 하긴 할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써야지 요거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앞에다 써놔요. 그 문제지에다 써놨는데 이게 뭔가 한참 생각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 운영규정 위반. 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 거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거 뭐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 운영규정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거래정보사업자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거 확인설명 위반, 연수교육 위반.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거 연수교육 위반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협회 거 4개죠? 뭐 있어요? 지도감독 위반, 실적공시 위반, 개선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위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00만 원 과태료 있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성명 표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자, 이거는 5개 광고물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광고 중개대상으로 광고 시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명칭 사용 위반했을 때.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시 의무를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이전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휴업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증에 대해서 중개 완성되면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설명하라. 증서 사본을 어떻게 하라? 교부해 주라 그랬죠. 요거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납하지 않았을 때 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이렇게 됐죠. 이것도 2글자로 했었죠. 성명 명칭 개시 이전 휴업 보증 반납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성명 일단 5개 광고물 중 가로 세로 돌초록상 4가지 간판에 성명 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시에 뭐 써라? 성명 그 다음에 소연 쓰라 그랬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쓰라 그랬죠. 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틀리다 그랬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공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쓰라 그랬고, 부칙은 공중의 사무소라는 명칭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 것들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게시용 물건. 뭐 게시하라 했죠? 등자, 수업. 등록증, 원본. 자, 자격증, 사본. 자, 자격증, 원본이야, 사본이에요? 원본. 둘 다 등록증과 자격증, 자격증보다 원본. 제가 9월달이면 됐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야, 지금 몇 월달이에요? 4월달이죠? 예,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지금 다 헷갈릴 때예요. 헷갈릴 때니까 내가 뭐라 안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다 원본이었죠? 근데 보수율표, 그 다음에 또 업무보정 설정. 이건 원본에는 표시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안 걸어두면 100만 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전 날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100만 원가 되고. 하고자 할 때죠. 휴업하고자, 폐업하고자, 기간 변경하고자,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보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사본 교부주라 그랬죠?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에게, 자, 요거 안 하면, 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죠? 며칠이네? 7이네. 안 하면 100만 원가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자, 그러면 이제 140에 거기에 보면 이제 이번에 신관 휴업기간 변경 신고 휴업과 관련된 부분 뭐가 된다? 100만 원이 되죠. 자, 개설 등록 취소 따른 등록증 반납 의무 위반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를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한 자. 아닌 자가 광고했죠. 자, 문장 이제는 그런 문장들이 이제 보여야 돼요. 아닌 자가 광고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닌 자가 광고했어요. 1-1. 예. 아닌 자가 명칭상에 광고하면, 아닌 자가 명칭상했거나 광고하면 뭐 된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은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사유가 문제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머릿속에 외우려 하지 말고 그 세 가지 밑줄 친 거 일단 기억하라 그랬죠? 뭐 있었어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요 세 가지 우선 기억하라 그랬죠? 나머지는 건너뛰지 말고 한번 눈에 익혀두세요. 자, 그러면 보죠. 거기에 보니까 사유, 거래 지분 해당되죠. 그 다음에 계약의 기한,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도, 조건도 변경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대상 부동산 면적 있죠. 중도금 잔금 지급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구분을, 이게 변경사항들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이런 변경사항 부분에서, 자, 그 맨 밑에 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내야죠. 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과 거래대상 부동산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요. 자, 뭐 어떤 경우만 한테 해당된다 그랬어요?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제외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예요. 그리고 추가나 교체는 변경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추가나 교체는 변경신고 대상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였었죠. 자, 이거를 A하고 B가 공동으로 매수를 합니다. 공동 매수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다? B가 쏙 빠지는 것만 변경신고 대상이다. 제외되는 거죠. 자, B가 있는데 C가 새롭게 들어오는, 이거 추가죠. 추가 변경신고 대상 아니었죠. 얘가 빠지고 C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교체죠. 이것도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추가 교체는 대상이 아니고 뭐만요? 제외되는 것만 대상이 된다. 그것도 같이 일단 기억을 해놓으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달인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는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달인하죠. 어디다 제출해요? 신고관청. 맞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공동 신고하려면 각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신고해줘야죠. 신고는 다 어떻게 한다? 신고서 하나에 공동으로 다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신고입니다. 그거 안 하면 500만 원 같으라고 그랬고, 자 3번에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이 뭐였죠? 자, 예. 임목, 광업재단, 공정자단, 중개대상물이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 그랬죠. 자, 거래신고법에서는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과 거기에 딸린 분양권, 입주권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 다가 대상이 아니죠. 아까 제가 거래신고법상의 부동산 등과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 이 두 가지를 네 거로 했냐 안 했냐 이거 한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 위임받은 소속공개사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자,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바로 뒤에 사실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간 건데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가 있어요. 이 외국인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가 지금 중복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뭘 제외한다? 외국인 취득 신고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취득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나 법률상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거래 지분 비율 있죠? 표시하라 그랬죠? 다수라면.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율이 어떻게 하라? 예, 일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적는다. 제가 아까 이렇게 기재 쭉 읽어나가면서 이런 문제 쓰라 그랬었죠? 거기에 건축물 종류 적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대상 면적에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때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기 기재한다. 거래 대상 면적이면 7번 난입니다. 거래 대상 면적 7번 난이거든요. 자, 7번 난에서 보면 일단은 집합 건물의 경우 뭘 기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외 건물은 연면적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금을 적는다. 물건별 거래금 이렇게 됐죠? 굳이 뭐 적지 않더라도 물건별 그랬으니까 각각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등록장에 관한 사항 기재해야 된다. 인적사항 상호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것 있죠? 자, 요 사항들 기재사항이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보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로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역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맞는 내용? 있죠? 이건 도전법상 입주권이죠. 도전법상 입주권 신고 대상이죠. 2번 공유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아까도 비슷한 문제 나왔죠? 이런 유형 문제가들이 자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과 부동산 등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부동산 등 하면 자, 거래신고법상 아까 제가 뭐랬어요? 거래신고법상의 부동산 등 하면 토지건축물과 권리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권리뿐만 아니라 뭐까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토지건축물은 같지만 나머지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돼요? 맞는 내용이죠? 자, 3번에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거래계약 신고필지는 지체 없이 발급한다. 신고 내용, 자, 신고서를 제출받죠? 그러면 이를 확인하죠? 지체 없이 뭐를요? 예, 신고필증을 발급하라. 예,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신고관청이라고 하면 어떤 맞아 보이긴 보이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면 틀리죠. 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중개사무소가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있는 강 건너가면 구로구죠? 자, 그럼 구로구에 있는 물건을 여기서 중개해줬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어디 가야 돼요? 예, 구로구로 가줘야 돼요. 부동산이 있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러면 일단 틀리다. 자, 그다음 5번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개사에 위임받은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는 뭐 안 들고 간다 그랬죠? 네, 신고서만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에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자, 거기에 그 8번 난과 9번 난이죠. 8번에 물건별 거래가격 난 있고 9번 난은 총 실제 거래가격이 있죠. 거기에 자,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외에는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렇게 됐죠.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 잘 안 나면 저 이거 한번 펴보세요. 지금 컨닝해도 돼요. 컨닝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일단 보면 교재 19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마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거는 기억이 잘 나는데 그 뭡니까 서식작성법은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서식작성법 자 기출문제를 보세요. 서식작성법이 계속 나오죠. 섞여서 나오든지 단독 문제로 나오든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 계산에 적대 건축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계약 대상은 7번이죠. 요거 실제 거래 면적이죠.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3번에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 사항에 해당한다.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 사항에 해당한다. 예, 이게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이 조건이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죠. 일단 어느 지역에만 해당된다. 투기과열 지역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액은 얼마? 3억.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주택만. 상가 건물의 토지는 해당되지 않죠. 자, 이제 세 가지 조건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고요. 그 다음에 3억 초과가 아니고 3억 이상이죠. 3억 이상. 3억 초과가 아니죠. 3억 이상. 그 다음에 또 뭐다? 그냥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주택만. 이 조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그냥 투기과열지구라는 표시 없고 3억 원을 뭐 초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액수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냥 부동산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런 부분고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최초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 공급가액만을 적는다. 자,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에다가 뭐를 적는다 그랬어요? 예, 부가치세. 그 다음에 거기에 최초 공급계약이라든가 전매계약 경우는 일단 뭐예요? 발코니 등 옵션 비용. 아까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들어갔었죠? 자, 그다음 추가 지불액도 들어가죠. 이건 발코니 옵션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지불액도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까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발코니 등 옵션 비용, 그 다음에 또 추가 지불액. 추가 지불액은 뭘 기재한다 그랬죠? 발코니 등 옵션 비용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들어가죠. 자, 그러면 뭡니까? 추가 지불액과 관련된 부분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프리미엄 등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추가 지불액에 대해서 초과하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들어간다? 미달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하죠. 거짓 신고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형벌이 없어요. 과태료만 있거든요. 거짓 신고하면 형벌 없고, 자, 뭡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업무정지 내릴 수도 없죠. 네, 거래 당사 신고임이 있으니까 과태료만 있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맞죠? 네, 맞죠. 네. 이제 기억나면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배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오늘 배운 거니까. 자,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요? 당연하죠. 지금 오늘 오전에 배운 거 기억 다 나면 여러분들 인간들이 아닙니다. 왜냐? 그럼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다 까먹어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유다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했죠? 그럼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 정한 바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 이제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가 뭐냐? 서류 두 가지 들고 하죠. 거부했을 때, 단독 신고할 때 서류 두 가지가 뭐였죠? 예, 계약서 사본 또 하나 사유서. 예,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거짓 신고 요구하면 안 되죠. 그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예, 얼마짜리예요? 100분의 5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5자는 비슷해요. 그렇죠. 500만 원. 네,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이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 누락되었다면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관청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금액에 부과된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불응 시 3천만 원. 액수가 좀 큽니다. 자, 거래대금 즉입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자, 기억에 전매 계약의 경우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등의 부가치세의 경우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는다. 전매 계약은요, 부가치세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금을 적는다. 거래금액, 물건별 거래금액란 있죠? 물건별 거래금액으로 각각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종전 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를 작성한다.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는 작성한다 그랬죠? 자, 그 10번 난 있죠? 10번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 내용에 계약의 조건에는 기한이 붙인 경우에 적는다. 자, 조건기한 있죠? 그럼 조건기한, 조건이나 기한은 약정이 이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기한 이런 것도 약정하죠?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옳은 것은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부터는 이제 작년에 문제 나온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그런 것은 건축물 분양으로 법률 공급계약이 있고요. 도시개발법, 주택법, 공급받으신 지위로선 지위의 매매계약, 분양권이죠. 자, 도시 및 중앙정비법, 요거 입주권이죠. 다 해당되죠. 요즘 문제가 이렇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 아예 없는 거. 이런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령상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요건 아까 한번 풀어본 거 같죠? 기억 조금 날 겁니다. 자, 인, 계지, 그 다음에 소, 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족에 종면, 그 다음에 실족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자입 했습니다. 인 뭐였죠?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가 이거 있죠? 조건기한. 아까 문제 두 번이 나왔죠? 조건기한 있다면, 조건기한 있다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 사항이죠? 개업공개서 사항.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약서, 입주계약서. 공법상 제한 규정이 없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이번에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원청에 제출할 수 있다. 자, 해제 등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고 뭐다? 할 수 있다. 해제된 경우에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항.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사항은 어떤 경우면 신고사항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면 신고사항이 들리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적는다.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 외에는 일단은 뭐하고 부가치세 제외하고요.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밖의 건물은요 연면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개업 공인중개 사인 간의 거래죠? 왜 사인 간이라 그랬어요? 일단 국가 등도 있긴 있는데, 자, 일단은 거래를 중개하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줘야지면 되는 거죠? 예,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표증을 발급받은 때 등기특별조치법상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에 위임받은 소속공개사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신고한 채 보여줘야 한다. 자, 이제 직접 방문할 때는 누구든지 거래 당사자건 개업공개사건 소속공개사건 위임받은 자건 다 뭐예요? 신분증 제시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국가라면 국가가 그랬죠. 단독 신고라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이거 왜 틀렸느냐?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요.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했어요. 거짓 신고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수하라고 한 거예요. 자진 신고가 뭐예요? 자진 신고 자수한 겁니다. 자수. 예, 위반 행위를 했다가 사실은 이런데요 그러면서 자진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는데 이때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부분 중에서 자, 과태료 대상이 일단 자진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가격 검증하고 신고 내역 조사 들어간 다음에 자,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판단할 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가 있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등의 요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요구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요구할 수 있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거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요거 불응하면요. 요건 아까 금방 했던 것 같아요. 예,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거 두 가지는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나 사실은 거짓 신고했는데요 하면 나중에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건 바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자, 이거 보세요. 계약서 요구합니다. 제출 안 한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요구 안 합니다. 요구했는데 제출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 제출하는데요. 나중에 이건 늦게 제출하는 거지. 이건 바로 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자진 신고 대상은 일단은 이제 안 배운 거는 파트별로 전체 다 다루지 못합니다. 파트별로 제가 안 배운 건 다뤄주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조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가 아니다?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좀 쉬었다 하시죠.